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그러면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 판결문이 오는 거가 좀 그렇다라는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정열 전 판사가 네. 그 현재의 법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15일 날 그 국회 의정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네. 당일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법사위원 6분이 네.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고도 그 다음 날 여러 명의 법사위원이 또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이 돼서 네네. 말하자면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5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네. 검색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사건 번호만 안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 네. 뭐 당사자 생년월일 이런 거 알면은 예. 그렇게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재적 등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서 법원에 이제 조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적 등본에 사건 번호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적 등본에 네네. 법원도 나오고 제가 사건 번호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그 해당 판결을 한 법원하고 예. 당사자 이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재적 등본에.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그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냥 재적 등본에 있는 그 신원 사항만을 기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게 바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받은 이 판결문에 법원 사무관의 기명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판결문 사본이 예. 제가 보기로는 잠깐만요. 네. 지금 인터뷰 도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느라고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판결문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네. 무슨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누구 담당 직원이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러는 거. 네네.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럼 좀 이상한 게요.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0조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 발급되는 문서에는. 이게 정본, 등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판결문의 내용만 알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국회에 이메일로 이걸 송부받았거든요. 네. 법원행정처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판결문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네. 보니까 그냥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복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네네. 청구를 했던 원고에 해당되는 그 여성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삭제하고 네. 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대로 기자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그럼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네네. 가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서 발급되는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기명날인이 확실히 있다면 이게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그 판결문이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네네. 법원행정처에 네.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예예. 진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서면으로 판결문 사본 제출 요청을 받았느냐. 네네. 그리고 해당 주광덕 의원실에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그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실에 보낸 게 맞다라고 네네. 법원 행정처에서 확인해 줬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네네. 판결문 저희가 확보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주택에 제기한 문제는 네네. 자, 법원에 이 판결문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 의결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른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국회는 네. 그 지금 인사청문위원회에서나 네. 국회 상임위에서 네. 어떤 그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때 예.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은 의무 규정이나 강제 규정이 아니고 네. 훈시 규정 내지 임의 규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회는 네. 회의체 기관이어서 네네. 국회법의 규정은 내부의 어떤 상임위를 운영하고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이어서 네네. 저희가 또 국회의 오랜 회의 그 상임위나 이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국회의 관례가 있습니다.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국회의원들은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네. 이정열 그 전 판사가 말한 예. 그 절차를 사후에 해서 사후에 추인을 받습니다. 아, 위원회에서 예. 예. 국정감사할 때도 그러고 다 지금 그게 관행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법에는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행으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불구하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예. 아주 뭐 제가 알기로는 뭐 20, 3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지금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 네네. 대부분 신속하게 이 자료 요청을 해야 자료를 받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 요청을 보통 위원회 의결하기 이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네네. 거기서 궁금한 것을 해당 기관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그 의정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서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그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이 또 그 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이번 주광덕 의원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것은 네.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법원 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당일 15일에 TV조선에서 첫 보도가 나가는데요. 혹시 이 보도의 출처, 이 그 보도 내용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원님 맞습니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TV조선에 관련 내용을 전혀 제공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날 받아서 저녁에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히려 TV조선의 보도를 접하고 제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허무한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TV조선 보도와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대체 누가 네. 그 다음날 9시에 제가 자유한국당 전체 일동으로 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예. 사전에 누가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유출한 것 같아요. 판결문 자체를 유출한 게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네네. 그걸 누굴까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아무튼 의원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 정치하면서 그렇게 정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그 법원 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을 때 인적사항이 거의 삭제돼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인적사항을 혹시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그게 사실입니다. 인적사항이랑 어디까지가 기재돼 있었습니까? 이름과 주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마 그 안 후보자도 몇 년 몇 월 며칠 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피해 여성도 이름과 이름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 생 이렇게 돼 있고 주소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 성의 김씨만 남겨놓고 다 지워서 나머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 그거 근데 3339님이 이런 문자로 주셨는데요. 네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PDF로 제3자도 판결문 신청해서 열람 수령 가능합니다. 단 인적사항은 삭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인적사항이 다 들어간 내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이메일로 받은 것은 예.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네네. 이름과 한문 몇 년 몇 월 며칠 생 그다음에 구체적인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자 빼고 나머지 다 지웠고 네. 본적 및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까지 남겨놓고 동과 번지와 호수는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정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디지털 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그 공개될 수 없도록 다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아니었다는 이제 얘기입니까? 그러한 서로 주장이 다르면 예. 이걸 우리끼리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예. 저한테 이 문서를 준 판결문을 준 네.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 아닙니까? 네네네.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두 번째 날 받은 6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마 인적사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 그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자, 1976년 판결이었기 때문에 전산화한 것은 없어서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에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그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개인정보를 가려서 준 게 아니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러면?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 이 말씀을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 분명히 제가 김 씨라는 성 빼고 나머지를 인적사항을 제가 삭제한 후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피해 여성의 사생활 보호, 네. 개인 보호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드렸고 오히려 네. 이 재적등본을 제출한 후보자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을 노출한 재적등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 피해 여성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는 제가 훨씬 50배, 100배 두텁게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한 다음에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또 공개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니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의 최전선에 있을 법무부 장관의 결정적인 하자를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네네. 100% 팩트를 가지고 밝혀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네. 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한 건 둘째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찾아내느냐 마치 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와 상대할 게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네네. 이 사실을 확인하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는데요. TV조선의 15일자 보도와 의원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관계없고 저도 오히려 그 정보를 일부 방송사에 준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에게 잠깐 혹시 추가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고요. 의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어디 나가야 돼서 여기까지 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확인하시면 다 이게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아무튼 세간의 일종의 뭐라고 음모론 비슷한 거는 정말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음모론은 의원님? 정말 이 100% 진실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야당 국회의원 정치적 보복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이번 여기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하고 함께했고요.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지금 계속 계시는데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대략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네. 어떻게 대략 정리가 되셨습니까? 뭐 증거가 좀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예. 주광덕 의원과 법원 행정처의 설명부터가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법원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 주광덕 의원실에 법원 행정처에서 보냈다는 PDF 파일의 파일명, 판결문 검수 완료. 네. 이거는 인적 사항이 지워진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뭘 검수했다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전부 다 법원에서 다 해명해야 될 문제인 제가 것 볼 때는 같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소상한 네. 확실한 그리고 설명이 꼭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팩트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혹시 후속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네.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의원님 말고도 그 다음 날 여러 명의 법사위원이 또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이 돼서 네네. 말하자면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5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예. 검색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사건 번호만 안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 네. 뭐 당사자 생년월일 이런 거 알면은 예. 그렇게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재적 등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서 법원에 이제 조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적 등본에 사건 번호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적 등본에 네네. 법원도 나오고 제가 사건 번호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그 해당 판결을 한 법원하고 예. 당사자 이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재적 등본에.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그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냥 재적 등본에 있는 그 신원 사항만을 기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게 바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뭐 세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유 그렇습니다. 뭐든지 네네. 질문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받은 이 판결문에 법원 사무관의 기명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판결문 사본이 예. 제가 보기로는 잠깐만요. 네. 지금 인터뷰 도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느라고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판결문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네. 무슨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누구 담당 직원이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러는 거 네네.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럼 좀 이상한 게요.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0조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 발급되는 이 문서에는. 이게 정본, 등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판결문의 내용만 알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국회에 이메일로 이걸 송부받았거든요. 네. 법원행정처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판결문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네. 보니까 그냥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복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네네. 그 청구를 했던 원고의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그러면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법원에서 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치기로 그 판결문이 오는 거가 좀 그렇다라는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정열 전 판사가 네. 그 현재의 법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15일 날 그 국회 의정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네. 당일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법사위원 6분이 해당되는 그 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삭제하고 네. 그 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대로 기자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한 번만 그럼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네네. 가사소송법에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서 발급되는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기명 날인이 확실히 있다면 이게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그 판결문이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네네. 법원행정처에 네.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예예. 진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서면으로 판결문 사본 제출 요청을 받았느냐. 네네. 그리고 해당 주광덕 의원실에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그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실에 보낸 게 맞다라고 네네. 법원 행정처에서 확인해 줬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거보다 더